안녕하세요, 열람입니다. 해당 영상은 영탁 사재기 반박 제업하는 영상입니다. 1편에서 18편까지 올라갈 예정이고요. 제업 영상 중간중간에 신규 영상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번호 매긴 걸 보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신규 영상 올라갈 때는 커뮤니티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뭔가 내 가수를 방어를 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복습 차원으로 영상을 보시고 한 달 전의 영상이니까 그때 제가 했던 추리들이 뭐 얼마나 사실로 들어맞았는지 그런 걸 보면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밖에 사재기를 한다고 하는 그런 사기꾼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이 매니저가 여기에 접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탁 소속사 대표는 그 얘기에 꼬드겨서 이제 사기를 당한 게 되고요. 영탁은 이 전체 사실을 몰랐다. 이게 사실관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10번째 남자입니다. 영탁 사재기 사건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영상을 1편, 2편은 생각을 해놨거든요. 1편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박을 할 거고요. 2편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편은 그 영탁은 무혐의로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하고요. 2편은 아니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그게 무혐의든 아니든 간에 영탁도 그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2편에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편을 보고 아니 그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댓글을 달 거면 2편을 기다려 주시고요. 2편을 보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 내일에서 바로 올릴 거거든요.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11월 4일에 영탁 소속사 대표에 대해서 그 엄원 사재기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속사 대표는 또 이제 자료를 내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저 혼자 한 거고요. 영탁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또 기사가 나옵니다. 그때 영탁의 카톡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론이 급격하게 돌아가죠. 아, 영탁도 알고 있었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탁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11월 6일에 또 기사가 나오는데 그 카페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팬카페에다가 아니 나 진짜 몰랐다, 믿어달라.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카톡만 보고 야 영탁도 알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상태고요. 법적인 문제를 이제 반박하려면 처음 기소됐을 때 기사를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속사 대표가 이제 입장문을 냈으니까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1편은 거의 그까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4일 이제 단독이라고 해서 SBS 연예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냈네요. 영탁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혐의 기소 의견 송치. 제목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SBS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가 이 기사를 냈네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영상 한 편을 단독으로, 단독 좋아하니까 강경윤 기자도 단독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단독으로 영상을 하나 찍겠습니다. 강경윤 기자에 대해서는. 가수 영탁의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뭐 음원 사재기를 의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요, 음원 사재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 그러니까 음원 사재기 연예인 1호가 지금 영탁이다라고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음원 사재기를 의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 음원 사재기라는 건 실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존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선 그 유튜버 전국진 유튜버가 있어요. 걔가 영상을 한 20개를 찍어놨습니다. 그걸 보고 나면 확신이 듭니다. 음원 사재기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실존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나오는 게 의뢰한 혐의를 포착을 한 겁니다. 그 자체도 불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음원 순위가 예상했던 만큼 오르지 못하자 환불을 요구해서 1,500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입금 반환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각하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돈 준 게 3천만 원을 줬는데요, 이게 순위가 안 올라간 거예요. 당연히 안 올라가죠. 음원 사재기라는 건 실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 1,500만 원은 내놔 그래도,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1,500만 원도 안 주니까 돌라고 소송까지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영탁 소속사 대표 이 씨로부터 매니지먼트 권한 위임을 받은 B 씨가 투자자에게 영탁의 영혼에 대해 사재기를 의뢰했다고 고백한 녹음 파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사람이 4명이 나옵니다. 이걸 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매니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탁의 소속사 대표가 있고요. 이 소속사 대표의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니저가 이제 밖에다가 의뢰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좀 그 나쁜 놈, 사재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기꾼인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밖에 사재기를 한다고 하는 그런 사기꾼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이 매니저가 여기에 접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탁 소속사 대표는 그 얘기에 꼬드겨서 이제 사기를 당한 게 되고요. 영탁은 이 전체 사실을 몰랐다. 이게 사실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다시 보면 영탁이 소속사 대표 이 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매니지먼트 권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 B 씨. 그러니까 매니저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이 밖에다가 사재기를 의뢰했다. 이런 녹음 파일이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새로 들어온 이 매니저, 이 매니저가 좀 되게 의심스럽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 일부러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카톡도 나오는데요. 결국 이 카톡은 이쪽에 그 영탁 소속사에 있는 3명만 같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카톡이거든요. 그 카톡이 외부에 유출됐다는 것 자체가 이 가운데 새로 들어온 매니저가 이거를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언론사에 배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애초에 이러려고 들어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거는 그냥 추측입니다. 우선 다음 보겠습니다. 경찰은 영탁의 음원 사재기를 시도한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영탁의 음원 스트리밍 수 조작을 시도했지만 순위권 안에 드는 것에 실패했다. 그래서 뭐 혐의를 인정했다라고 하죠. 영탁 소속사 대표 E 씨를 비롯한 연예계 관계자 B 씨, 스트리밍 수 조작을 시도했던 A 씨도 기소 의견으로 경찰로 넘겼다라고 해요. 이게 결론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 이 사건 조사를 누구누구를 했을까요? 이 전체가 4명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사, 영탁의 소속사에 있는 대표, 새로 들어온 그 매니저, 그 다음에 소속 가수인 영탁, 이 3명이 다 조사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밖에다가 이제 사재기 혐의를 의뢰한 그 사재기 업체, 사실은 그러니까 사기 업체인 겁니다. 사재기 업체가 아니라. 거기 대표, 이 사람까지 4명이서 조사를 받았고요. 결국 경찰은 영탁의 소속사 대표 E 씨, 그 다음에 이 연예계 관계자 B씨, B씨는 이 매니저입니다. 새로 들어온 매니저. 그 다음에 스트리밍수 조작을 시도했던 A씨, 밖에서 사재기, 즉 사기를 한 이 A씨, 이렇게 3명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영탁은 왜 빠졌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탁 본인도 무혐의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거는 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제일 위에서 그러죠. 경찰은 영탁의 음원 사재기를 시도한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과연 영탁이 이 관련자에 속할까 속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재기 관련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거기에 이 영탁이 그러니까 그냥 참고인인가, 사실상 조사를 받는 대상인가,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소속사 대표가 입장을 냈어요. 밀라그라 이재규 대표입니다. 사람이 소속사 대표예요. 혐의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소속사 대표로서 처신을 잘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와서 한 얘기지만 애초에 이 사재기라는 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결과도 없이 돈만 날렸고 지금 이런 여론까지 형성이 됐으니까 말 그대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처벌까지 받게 됐어요. 이번 건은 제가 독단적으로 진행했으며 당시 가수는 정보 또한 공유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속사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탁은 전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수는 가수로서 할 일이 있고요. 소속사 대표는 대표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영탁 사건이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빙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활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 이제 회계법인이 있고요. 이제 우리 팀이 있어요. 우리 본부가 있고, 그다음 뭐 대표도 있고요. 저는 이제 회계사로서 있는 거고, 우리 팀에 뭐 여직원도 있습니다. 여직원이 뭔가 기장도 하고요. 이렇게 거래처랑 뭐 전화도 하고 어떤 일을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관심이 전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 왜? 하는 일이 다릅니다. 같이 소속이 돼 있고 같은 거래처를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대표님이나 저희 매니저도 똑같습니다. 매니저가 하는 일에 저는 절반 정도는 알고 있어요. 왜? 같은 회계사니까요. 근데 매니저로서 하는 일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세무 관련 상담 같은 걸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법인의 업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계 법인이니까 그럼 뭐 올라가는 절차라든지 뭐 계약하는 그런 관계 같은 거, 그런 건 저는 전혀 몰라요. 제 입장에서 중요한 건 저한테 떨어진 일인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소속사 그 가수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그날의 스케줄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뭐 어떤 뭐 매출이 일어나고 이런 거, 그런 거 뭐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지. 근데 당장의 스케줄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가냐? 야, 오늘 부산 가서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런 스케줄이 잡혀 있어. 그럼 부산 가서 뭐 어떤 노래를 부르지? 자, 오늘 1번, 2번, 3번 노래를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되겠다. 오늘 뭐 반응은 어떨까?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매니저가 관리를 하는 거고요. 또 소속사 대표는 소속사 대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자체는 이 매니저랑 대표가 했다는 거고요. 가수한테는 사실 그런 거 알려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괜히 알려줬다가 그럼 뭐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뭐 좋아하지 않을 텐데. 이 소속사 대표의 입장까지 보고 나면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까 다시 기사의 마지막을 볼게요. 경찰은 영탁의 음원 사재기를 시도한 관련자들을 소환을 했고 결국은 영탁을 뺀 나머지 3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과연 그러니까 영탁도 본인은 그럽니다. 나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가수는 이런 사재기 관련해서 그냥 참고인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재기랑 가수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 자체가 가수는 애초에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걸 말 그대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그냥 영탁이 야 나는 무혐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재기를 시도한 관련자에 영탁이 포함이 되는지, 그래서 애초에 영탁이 경찰 조사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놓고 나는 무혐의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법문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고요. 제26조입니다. 줄 거는 걸 보시면 됩니다. 제2조 8항부터 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이 사람들을 음반, 음악, 영상물 관련 업자 등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제작, 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구성 요건이 몇 개가 있죠. 첫 번째, 저런 관련 업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반 유통에 관련된 업자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8호부터 11호까지가 있으니까 이거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제작을 하는 사람, 두 번째가 배급, 세 번째가 판매, 네 번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음반을 제작부터 해서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하는 이 사람들을 업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수는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럴 수가 있어요. 영탁은 가수니까 애초에 참고인으로서만 조사를 받은 거고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대충 조사만 받아놓고 가수는 애초에 여기 포함도 안 되는데 그냥 무혐의라고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이 앞쪽만 줄을 꺼놨는데 뒤쪽에 또 있어요. 또는 음반 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가 있거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오라는 노래는 이 저작자가 영탁입니다. 영탁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탁도 이 법의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이에요. 그래서 영탁도 이게 참고인의 조사만 받은 게 아닙니다. 다른 3명과 같이 영탁도 포함이 돼서 다 같이 조사를 받은 거고요. 결과적으로 영탁만 빠진 겁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자입니다. 영탁도 제대로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무혐의를 받은 겁니다. 혼자서 빠져나간 겁니다. 왜?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관련이 없는데 뭐 어떻게 뭐 적용을 합니까? 그리고 이 법문구를 본 김에 추가로 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이게 구성요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1호를 다시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 저 영상문 관련 업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 저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걸로 하여금 뭐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 관련 업자는 지금 조사를 받은 4명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요건을 충족한 거죠. 두 번째,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소속사 대표랑 이 매니저가 둘이 얘기를 해서 밖에다가 돈을 3천만 원을 줬어요. 3천만 원을 줘가지고 결국 순위를 올리려고 했잖아요. 그 순위를 올리려고 하는 건 그 녹음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이 아마 드러났을 겁니다. 녹음한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사재기란 건 저는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이 법에 적용을 됐냐 이겁니다. 근데 법문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라는 건 뭐냐면은 사재기 업체가 실제로 있으니까 이게 사실 사기 업체지만 이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 자체가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인 겁니다. 부당하게 구입을 하라고 돈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걸려서 이 법에 적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법 자체가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법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고 사재기를 해야지만 이게 기수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 법에 걸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에요. 이게 기수만 처벌하는 법인데 이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에만 걸려도 그냥 기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가수의 순위를 올려주세요라고 해서 돈을 주는 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여기에 법문구에 나오는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모든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법에 걸리는 것만으로도 야 영탁 이 소속사가 사재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법이 이렇게 생겨 먹어서 그렇지 사실은 사재기라는 건 없어요. 이 법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사재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돈을 줬을 뿐이지
사재기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언론들은 다 음원사재기 1호 연예인이라고 해서 영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법이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재기 미수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 26조 음반 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여기에 걸린 거예요. 걸렸는데 이 법 자체가 그냥 돈만 주더라도 걸리는 행위라고, 실제로 사재기란 건 없지만, 근데 이 언론들은 이게 사재기라고 하면 그게 훨씬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재기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자체도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언론들이나 그알이나 이런 애들이 모두 사재기가 있으면 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또 따로 영상을 찍을 생각이 있습니다. 1편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2편에서는 영탁 사재기에 관련한 도덕적인 문제가 영탁한테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당분간 영상은 재업하고 신규 포함해서 하루에 2개씩 올릴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